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직장인 연평균 급여는 4,500만 원이었지만 상위 0.1% 초고소득층 연봉은 평균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연봉이 전체 평균치를 끌어올리면서 평범한 직장인들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봉은 3,417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직장인 절반 이상의 급여는 월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일부의 고연봉 사례가 기준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이면 편의점은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 식당 밥값이 10,000원을 훌쩍 넘기자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발길이 이어진 겁니다. 일반 식당에서 먹으면 10,000원 넘고 제일 저렴한 것도 10,000원이 넘는데 편의점에서 먹으면 그래도 10,000원 이하로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동나는 품귀 현상까지 빚어집니다. 금방 나가면 금방 오자마자 금방 두 개가 다 가져가버려요. 그런데 다른 쪽에선 이런 일도 있죠. 한 끼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파인다이닝 식당이나 특급 호텔 뷔페, 이런 예약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호황입니다. 평소엔 허리띠를 졸라매다가도 한 번쯤은 최고급 미식을 즐기려는 이른바 스몰 럭셔리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이런 양극화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 라면 시장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감히 라면 주제에 오직 맛을 위해 진짜 재료로만 승부하겠답니다. 인스턴트에서 빼달라는 욕심까지. 식품업계는 최근 한 봉지에 2,000원이 넘는 프리미엄 라면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미식을 즐기려는 수요를 공략하는 겁니다. 김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솟는 재료비 부담에 서민 대표 음식이란 수식어를 버리고 오히려 고급 음식으로 변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수치로 보면 명확합니다. 살림이 어려워지면 외식비부터 줄인다고 답한 비율이 70% 가까이나 되는데요. 옷을 안 사입거나 취미생활을 포기하겠다는 대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 한 끼를 먹더라도 치열하게 계산해 가성비를 극대화하는 이른바 서바이벌 다이닝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절약을 해서 미래에 이제 부를 모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면 너무 우울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잘 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다. 문제는 이 생존 게임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는 곳이 바로 우리 곁의 평범한 식당들이란 점입니다. 실제로 국내 분식점은 지난 5년 새 10%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민 음식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니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초저가 아니면 초고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성실하게 가게를 꾸려온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핫클립 박은주였습니다. 호텔 신라가 하루 3개 한정으로 선보인 크리스마스 케이크입니다. 100% 자연산 송로버섯에 화이트 초콜릿을 올렸다는데 가격이 무려 50만 원입니다.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해 케이크보다 1년 새 10만 원이나 올랐는데요. 다른 호텔들도 줄줄이 수십만 원짜리 고가 케이크를 내놨습니다. 눈 덮인 마을을 표현한 워커힐 케이크는 38만 원, 금박을 입힌 웨스틴 조선 케이크는 35만 원입니다. 더 비쌀수록 더 주목받는 과시적 소비 효과를 노린 거겠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어.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할 수 있는 플랫폼에 이 빵이라는 컨텐츠가 더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하면 GS25 편의점은 4,900원짜리 미니 케이크로 가성비 소비자를 공략했습니다. 주변에 뽐내고 싶을 정도로 초고가거나 부담 없이 주머니를 열 정도로 초저가거나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데요. 케이크뿐만이 아니죠. 커피도 프리미엄 아니면 아예 저가 실속형이 주목받는 게 현실입니다. 양극화된 소비 뒤에는 훌쩍 벌어진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자산 불평등 정도를 가리키는 순자산 진위계수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건데요. 이 숫자가 2012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올해 3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돈이 돈을 불렸다. 즉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유층이 더 많은 자산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자산을 보시면은 대부분 많이 올랐는 게 작년에 비해서 실물 자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이 5.8%로 늘어서 실물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순자산의 절반을 상위 10%가 차지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만회할 근로소득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연말 희망퇴직 찬바람이 잇따라 불고 있는 건데요. 롯데칠성은 창사 7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4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NH농협은행은 40살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혹시 내 차례지는 않을까? 올해 또 다행히 넘기면 올해는 또 한 해 잘 넘겼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했음에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모레퍼시픽은 45세 이상 경력 입사자를 대상으로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도 46세를 기준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쇠퇴한 데다 AI로 노동 구조가 바뀌면서 퇴직 연령대가 40대 초중반으로까지 낮아졌는데요. 50만 원짜리 케이크와 40세 명퇴가 공존하는 시대 2025년 겨울이 현실입니다. 박대기 핫클립이었습니다.